이제 펌프, 터빈, 스프링클러 등의 회전기계에서 운동량 모멘트 방정식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펌프나 터빈, 스프링클러처럼 회전하는 기계에서는 보통 모멘트라는 것보다는 역시 토크라는 축에 작용하는 토크라는 표시로 많이 쓰고요. 식은 똑같습니다. 모멘트 대신에 토크를 사용해서 m r 곱하기 v out m r 곱하기 v in 했는데 여기에 표시에 r로 표시한 것은 상대 속도가 되겠습니다. 상대 속도. 자, 일정한 각속 질량유랑은 앞에서도 우리가 움직이는 검사체적에 대해서 질량유랑은 상대 속도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예를 들어서 문제를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운동량 방정식에 일정한 각속도로 오메가의 속도로 회전하는 이런 예를 들어 그림 보면 스프링클러 같은 것도 있죠. 이 스프링클러도 있고 뭐 펌프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회전한다 칩시다. 회전하는 검사체적이 만약에 검사체적을 회전하는 물체 이렇게 잡았을 때 검사체적이 회전한다 칩시다. 검사체적 자체가 그러면 검사체적에서 본 좌표계는 이렇게 검사체적에 본 좌표계라는 얘기는 회전하는 좌표계는 이렇게 좌표계가 계속 회전함에 따라서 이렇게 회전하겠죠. 방향이 이렇게 있다가 회전하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되었다가 또 이렇게 되었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메리고라운드 영어로 뭐 해서 그런데 회전목마에서 내가 탔다면 회전목 이렇게 회전한다 칩시다. 일정한 속도로 각속도겠죠. 오메가로 일정한 오메가로 회전할 때 이 좌표계에서 바라보면 측정하는 거. 그러니까 이 좌표계는 이렇지만 이 좌표계가 계속 이제 회전목마의 그 밑에 평판에 따라서 같이 회전하죠. 좌표계가 회전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오메가의 속도로 회전하는 좌표계는 관성좌표계인가 하는 얘기죠. 관성좌표계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4장? 5장? 5장인가요? 어디서 나왔죠? 모멘트, 운동량 방정식 할 때 6장인가요? 뭐 어쨌든 거기서 관성좌표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성좌표계가 뭐냐? 관성좌표계라는 것은 가속도가 없을 때, 일정 속도, 가속도가 없을 때를 관성좌표계를 합니다. 가속도가 없을 때를 관성좌표계를 하는데, 자, 그러면은 등속, 앞에 이런 등속 운동할 때 뭐 했었죠. 근데 지금은 등 가속도, 오메가가 일정한 속도로 가속할 때 이것은 관성좌표계냐? 가속도가 있냐? 거꾸로 말하면 이게 가속도가 있습니까? 오메가를 일정할 때 가속도가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중심 방향으로 가속도가 있습니다. m, r, 오메가 제곱. 다시 말하면 r, 오메가 제곱의 가속도가 중심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중심으로, 즉 어떤 물체가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움직이는데 잡아 당기니까 줄을 매달고 우리 어떤 이런 것을 손을 잡고 회전시킨다. 항상 가운데로 잡아 당겨줘야 이게 회전하지. 탁 놔버리면 잡아당기는 힘이 없으면 툭 튀어나가겠죠. 이렇게. 즉 이렇게 움직이려는데 이렇게 자꾸 힘을 이렇게 가해 해줘야 원운동이 지속되는 거죠. 즉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은 가속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속도가 있단 말은 그 좌표계는 관성좌표계가 아니란 얘기죠. 자, 여러분들이 관성좌표계에서 우리가 일정하게 이거는 뭐 이거와 관계없지만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다. 그럴 때 주위 물체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뒤로 가고 있을 뿐인지 별로 이상한 점을 못 느낄 겁니다. 별로. 그러나 관측하는 좌표계가 일정한 속도 버스가 아닌 관측하는 좌표계가 회전하는 목마에서 주위를 한번 관찰해 보세요. 주위가 왜곡돼 보이죠. 이상하게 보입니다. 정상적으로 안 보입니다. 주위가 뱅글뱅글 돌죠. 뱅글뱅글 도는데 그냥 뱅글뱅글 도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운동을 관찰하든지 뭐 하면은 완전 이상하게 여러분들은 그런 걸 못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회전목마 타고 주위를 관찰해 보면 주위는 정상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즉 모든 관찰하는 속도라든지 힘이라든지 이런 게 이상하게 막 왜곡되고 있습니다. 즉 그런 좌표계가 관성 좌표계가 아니란 얘기지. 따라서 이 운동량 모멘텀 이런 거 쓸 때의 이 식 자체가 우리가 F 이퀄 MA라든지 R 곱하기 F 이퀄 이런 식은 관성 좌표계에서 성립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관성 좌표계 아닌 좌표계에서 측정 속도를 측정 내가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이쪽의 운동을 관찰해서 F 이퀄 MA 뭐 T 이렇게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핵심적으로 말하면 따라서 이 속도는 관성 좌표계에서 측정한 속도로 해야 되고 바깥에 정지해가 있는 좌표계에서 측정해야 되겠습니다. 즉 관성 좌표가 아니라 절대 속도를 사용해야 됩니다. 절대 속도는 당연히 관성 좌표계에서 뭐 등속도 하는 좌표계도 마찬가지지만 그렇다는 얘기를 한번 강조를 합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예제 6의 11 그림 6의 11에 보여주고 있듯이 스프링클러에 아래에 물이 질량 0.9kg/s로 흘러 들어와 스프링클러의 회전자 끝에서 흘러나간다. 회전자는 400rpm으로 일정한 각속도로 회전하고 회전자 끝의 노즐 하나의 출구 단면적은 25mm 제곱이고 반경은 21대 회전자 끝에 노즐을 나가는 물의 노즐에 대한 상대 속도와 절대 속도를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보면은 쉽게 말하면 이렇죠. 여기 물이 얼마? 0.9kg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여기 들어온 물은 상대적으로 회전자 이 끝이 회전자라 이 끝에서 상대적으로 이만큼이 나가야 되겠죠. 뭐에 대해서? 회전자에 대해서. 따라서 우리가 이 질량 보정 법칙을 적용할 때는 상대 속도를 적용해야 됩니다. 앞에 식도 그래 되어 있지만 이렇게 잡았다면 흘러 들어오고 흘러 나가는 것을 살펴보면 밑에서 흘러 들어오겠죠. M- 흘러 들어오겠죠. 쉽게 말하면 이렇죠. 밑에서 M- 흘러 들어오면 하나를 M.E라 그러면 두 배의 M.E가 되겠죠. 안에 안 바뀌어 이만큼 그대로 물이 차 있을 테니까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겠죠. 따라 정상 유동이니까 출구가 두 개죠. 이거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는 이거 즉 원래 식은 M.E 플러스 M.E 빼기 M. 이퀄 0 이렇게 되겠죠. 하나당 M-E라 그러면은 M.E는 쉽게 말하면 M.E 하나당은 2분의 M. 이건 뭐 너무 쉽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M.E를 할 때 여기서 속도를 구합니다. 속도를 구해보면 속도가 M. 얼마냐면은 0.9였나요? 0.9 나누기 2 하면은 0.45 kg 45 맞나? 0.9였나요? M. 들어갔노? 이게 예제 봅시다. 예제가 질량이랑은 죄송합니다. 이것이 0.45kg/s 맞죠? 0.9니까. 자, 그런데 이것은 로 VA로 계산하면 되겠죠. 하나는 노즐의 단면적 로. 그럼 이 V를 측정해. 이 V가 뭐냐 이거지. V가 로 A분의 M.E니까 하면은 하나 면적이 얼마야? 하나의 면적이 25 곱하기 10 마이너스 6승이네요. 2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밀리미터니까 제곱이니까 그리고 0.45 하면은 답은 쉽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18m/s 이렇게 구해지는데 이 속도가 뭐냐 이거지. 이 속도가 상대 속도일까요? 절대 속도일까요? 상대 속도죠. 상대 속도. 뭐에 대해서? 이 회전자에 대해서 이 스프링클러에 대한 상대적으로 이만큼 속도가 나가야지 이만큼 흘러 들어왔으니까 회전하더라도 이 노즐에 그에 대해 상대적으로 흘러나가 이 계산되는 속도가 VR입니다. 자, 그러면 절대 속도와 이건 어떤 관계가 있나 봅시다. 이게 이렇게 회전하니까 오메가에 회전하니까 오메가로 회전하면은 이 회전자의 속도가 이쪽 회전하는 끝에 이 끝의 속도가 U가 R 오메가 되겠죠.
자, 그런데 상대 속도가, 측정된 상대 속도가 18이고, 이거면은 절대 속도는 그 두 개 차이가, 이게 절대 속도겠죠. 쉽게 말해서 요게 18이고 요게 예를 들어 계산한 결과가 얼마인가 보면은 이게 8.37이 나옵니다. R 오메가를 계산해 보면 R 오메가는 R이 0.2 반경이 0.2 곱하기 오메가가 얼마냐면 오메가가 RPM이 얼마입니까? RPM이 400rpm인데 이렇게 그냥 R 오메가 이라면 안 되죠. RPM은 60분의 2 파이를 곱해야 라디안 퍼, 이것의 단위는 레디언 퍼 S. 앞에서 몇 번 설명했죠. 곱해야 된다는 거. 하니까 이것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이것이 8.37m 퍼 8.37. 그런데 이 8.37은 노즐 끝이 이렇게 회전하는 속도가 8.37인데 노즐에 대한 상대 속도로 나가는 속도가 18이니까 이렇게 나가는데 얘가 이만큼 움직이니까 실제 절대 속도는 18 빼기 8.37 하면은 절대 속도가 얼마가 되냐면 9.63.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질량 유랑에서 구하는 것은 상대 속도라는 거. 여기서 구하는 속도는 상대 속도라는 거.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이라면 회전 이렇게 칙칙칙 회전하겠죠. 이렇게. 자, 그럼 내가 여기서 묻습니다. 절대 속도라는 것은 오메가에 따라 일정 안 하겠죠. 오히려 이 상대 속도가 흘러 들어가는 유랑이 일정하다면 상대 속도는 그냥 이걸로 일정하겠죠. 그런데 절대 속도는 이 회전,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 회전자를 꼭 잡고 있다 칩시다. 회전 못하게 손으로 꼭 잡았다면 나가는 속도가 바로 절대 속도하고 같겠죠. 그런데 회전자가 예를 들어 잡아 있는 게 여기 돌아가게끔 물이 일로 빠져나가면 이렇게 회전하겠죠. 그러면은 그 회전하는 속도에 따라서 절대 속도는 상대적으로 달라지겠죠. 달라지는 건 절대 속도가 달라지고요. 상대 속도 VR은 일정하겠죠.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문제를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운동량 모멘트 방정식을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볼륨은 역시 회전자를 포함하는 움직이는 이렇게 검사세석자식 같이 이렇게 따라 움직이는 회전자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뱅글뱅글 돌겠죠. 자, 여기에 작용하는 우리는 이제 모멘트는 어떻게 되나? m r 곱하기 v, 원래는 여기 m.v가 있겠죠. m.v에 out 빼기 r 곱하기 m.v in 이렇게 되겠죠. 자, 컨트롤 볼륨 이렇게 잡았으면 여기에 작용하는 토크를 표시해 봐야 되겠습니다. 앞에 문제에서는 여기 압력도 있고 이런데 지금은 다 압력이 다 대기압이고 작용하는 힘은 없죠. 오로지 작용하는 힘은 토크밖에 없죠. 자, 회전자까지 포함한 검사 세력을 잡았으니까 이 토크라는 것은 외부에서 회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작용하는 힘인데 그 외부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아랫부분에 보면은 베어링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면 마찰 못 돌아가게 아주 빡빡하게 잡고 있다면 회전 안 할 것이고, 좀 느슨하게 돼 있다면 빨리 회전할 것이고, 조금 더 빡빡하게 돼 있다면 오메가 속도가 느릴 것이고, 그렇게 되겠죠. 즉, 요 외부가 이걸 뭐라 그래야 되는지 지지대라 그래. 지지대라 되어 있네요. 지지대가 외부라는 게 지지대, 사람이 잡을 수도 있겠지만 지지대가 얘한테 회전하려는 걸 잡고 있는 거죠. 근데 얘가 이런 식으로 회전자가 회전하려면 지지대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토크를 작용하겠죠. 회전자가 지지대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토크를 작용할 것이고요. 위에서 보면 이렇죠. 위에서 보면은 지지대가 바깥이고 얘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회전하려면
얘는 이쪽 지지대에 대해서 이렇게 회전하려고 그러고, 지지대는 이렇게 회전하려고, 못 회전하려게 토크가 작용하겠죠. 서로 역시 반대 방향입니다. 자, 근데 원래는 외부에서 이 회전자를 이렇게 작용해야 될 것 같은데 확신이 안 선단 말입니다. 어떤지 긴가민가 하니까, 자, 모를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플러스로 하면 됩니다. 플러스로, 그림처럼 이렇게 작용해 줘야 된다고 합시다. D제로 답이 맞는, 아마 틀렸겠죠. 그렇지만 우리 운동량 방정식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거 방향이 어딘지 모르겠다 이러면 그냥 플러스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근데 그림에 표시된 요거는 뭐라? 지지대가 회전자에 작용하는, 스프링클러에 작용하는 토크죠. 자, 토크는 요거밖에 없죠. 외부에서 작용하는 토크는 T0밖에 없네요. 그러면 식은 이쪽은 다 됐고요. 이쪽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들어오는 쪽을 봅시다. 들어오는 쪽은 여기서 들어오네요. 여기서 들어오는데 이거는 뭐 가운데 R이 0이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위에서 쳐다보면은 들어오는 밑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회전하려는 토크나 모멘트하고 관계는 하나도 없죠. 0이죠. R이 0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0. 또는 뭐 이따 치다 R 곱하기 V 하면은 어쨌든 0입니다. 어쨌든 K 방향과 무관한 0이 되겠고, 오로지 있는 건 요거밖에 없겠죠. R 곱하기 MV R. 자, 그러면 나가는 쪽은 두 군데죠. 요거는 두 군데입니다. 이쪽과 이쪽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한쪽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어떻게 된다? 그림상 이게 R이고 다시 R이고 V가 이걸면은 R 곱하기 V 하면은 이렇게 회전하려 하겠죠. 즉 회전 방향은 이렇게, 모멘트는 이렇다 이거지. 여기 m.v라는 벡터에다가 R2 벡터면 이렇게 회전, 이런 모멘트가 되겠죠. 즉 마이너스 모멘트가 되겠죠. 크기는 어떻게 한다? 크기는 예를 들어 이거랑 앞에 세쪽 수직선 만나서 요 거리, 직각되는 거리가 바로 R이고, 에다가 요 크기, 즉 R 곱하기 m.2v를 하면 되겠습니다. 잘 나타나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거리 곱하기 직각 만나는,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따라서 근데 회전 방향이 이러니까 마이너스 K가 되겠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R 곱하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회전하니까 마이너스 K. 크기는 똑같고, 따라서 적용해야 되는 식을 그대로 적으면 이렇게 되겠죠. T0는 이거 나가는 쪽이 마이너스 m.2 rvk 빼기 m.2 양쪽에 원래는 더하기지만 이것도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m.rvk 빼기 들어오는 쪽은 없고, 그럼 처음부터 이는 없고, 이렇게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겠죠. 따라서 이것은 마이너스 2m.2, 이놈이 m-이죠. 결국은 rvk. 따라서 이걸 계산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답을 보면은 마이너스 1.73K네요. 마이너스 1.73K. 자, 우리는 가정하기를 이렇게 가정했는데 실제는 방향이 반대네요. 그러면은 우리 처음에는 여기 뭐라? 외부라는 게 지지대가 스프링클러에 작용하는 토크는 이렇게 해서 풀었는데 보니까 답이 마이너스니까 실제로 지지대가 스프링클러에 대해서는 이렇게 작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는 똑같죠. 아니, 이게 스프링클러의 축이죠. 축에서 작용하겠죠. 축은 이렇게 작용하겠죠. 축이 이 지지대에서는 이런 토크를 작용하고, 토크는 지지대는 축에 대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작용, 항상 그 부호는 항상 서로 반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위에서 구한 식에서 사용하는 토크는 어떤 이럴 때 이건 항상 뭐라? 매번 가지고 외부에서입니다. 외부에서 금사체. 그러니까 지지대가 회전자의 회전축에 작용하는 토크입니다. 회전자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이렇게 회전하면 회전자가 회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토크가 작용되어서 시계 방향, 이런 식으로 결국 답을 구해놓으니까 마이너스가 나왔죠.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이렇게 작용한다고 구했는데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회전자는 반대로 지진 톡 같은 크기고 반대 방향,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토크를 가하게 됩니다. 즉, 축이 있고, 축은 이렇게 회전하니까 지지대에 대해서 이렇게 작용하고, 지지대는 이렇게 하고, 항상 힘하고 똑같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서로 반대로 작용합니다. 자, 이제 원심 펌프 같은 회전 유체 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 부호는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플러스 K나 마이너스 K나 필요 없고, 회전을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 이 토크의 크기가 이제 중요하겠죠. 여기서는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다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플러스 있는 거 다 생략합니다. 아까 앞에서 보면은 똑같습니다. 아까 샤프트 축에 작용하는 토크라는 것은 결국은 m 아까 전에 R2V, Rout, RV 이렇게 나왔죠. 출구 쪽에서만 했죠. 그런데 지금은 펌프 같은 경우는 입구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와서 예를 들어가지고 펌프 같은 경우는 기시 날개가 이렇게 있으면 물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W1 상대 속도, W2가 상대 속도. 기세에 따라서 이건 상대 속도입니다. W는 자, 이 기호에서 W는 상대 속도를 나타내고요. V는 당연히 절대 속도고요. U를 아까 VR, 이것이 바로 이 끝에, 기세 끝에, 여기서의 또는 요 기시 회전하면, 이렇게 회전하면 요 부분의 속도입니다. 속도 U는 R 오메가로 주어지겠죠. R 오메가. 출구에서는 R2 오메가로 주어질 것이고, 요 U2는 R2 오메가로 주어질, 입구에서는 R1 오메가로. 자, 그런데 기시 요런 모양이 있으면, 기시 요렇게 있다면, 상대적으로 나갈 상대 속도는 이렇게 쫙 이렇게 흘러가겠죠. 흘러가는데, 그림에 보면은 이것은 W2입니다. 상대 속도입니다. 이점 출구에서의 상대 속도. 그런데 기시 이렇게 U2로 회전하니까 절대 속도는 U2에다가 상대 속도를 더한 여기 V2가 절대 속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나가겠죠. 이렇게 회전하면은 기세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가지만 이거 자체가 회전하니까 실제 나가는 속도는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겠고, 들어오는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세에 들어올 때는 여기서 W1의 속도로 상대 속도로 흘러 들어오는 거고, 근데 예, 똑같습니다. 이거 R1으로 다 바꾸면은 그게 되겠죠. 자, 그런데 출구 쪽에서는 다시 V2는 이 반경 방향의 속도를 V2N이라고 그러고, 접선 방향 속도를 V2T라고 하면, 우리 결국은 R2, 우리가 식은 원래는 이렇지 않았죠. 원래는 R2 곱하기 V2인데, 결국은 요거 크기는 앞에서 했죠. 요거에다가 요거 직각성 V2에다가 R2를 곱하면 됩니다. 따라서 출구 쪽에서는 R2 V2T, 입구에서는 R1 V1T. 지금 입구에서도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여기서 요 사이에 따지는 겁니다. 여기 회전하니까 이렇게 흘러 들어오고 이렇게 흘러 나갑니다. 따라서 원심 펌프 같은 펌프나 터빈 같은 날개에서는 뭐 이제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은 뒤 샤프트 축에서의 토크의 크기만을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중요하지 않고요. 토크는 m 출구에서 R2 V2T, V2T라는 것은 여기 이게 V2면 이게 이쪽 성분, 접선 방향 성분을 V2T 빼기 R1 V1T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샤프트에서 토크를 구했다면 동력은 축 동력은 오메가 T를 하면 됩니다. T 오메가. 똑같습니다. V의 속도로 힘 F를 받고 V의 속도로 움직이면 동력은 F 곱하기 V입니다. FV입니다. 근데 회전하는 경우는 토크, F에 해당되는 것이 토크고요. V에 해당되는 것이 오메가입니다. 따라서 회전하는 물체에서의 동력은 토크 곱하기 오메가입니다. F에 해당되는 것, 토크에 해당되는 것이 F고요. W에 해당되는 것이 V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회전하는 기계에서의 동력은 T 오메가입니다. 이렇게 T 샤프트와 구하면은 오메가 동력, 축에서의 동력, 이 펌프의 가장 기본, 우리 유체기계에서는 유체기계는 크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혹시 여러분들이 유체기계라든지 이런 거 다루면은 가장 기본되는 식이 6에 46식, 6에 47식을 많이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뭐 다시 깨끗하게 나타내 있는 회전자, 깃, 이런 회전차, 이것을 깃이라 그러고, 이렇게 오메가로 회전하면은 물은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겠죠. 요런 식으로 나가는 이것이 바로 절대속, 요거를 나타낸 겁니다. V2. 예, 그림 다시, V2, 이렇게 흘러나가면, 여기서 나가는 속도는 이렇게 나간다 이거죠. 나가면은 접선 방향 V2T를 사용해서 R2, V2T, R1은 여기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회전 유체기에서는 이와 같이 운동량 모멘트 방정식을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6장의 강의를 모두 마칩니다. 모두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